여러분, 잠시만 집중해 주십시오. 절대로 이 창을 닫지 마세요. 지금부터 제가 드릴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지도 모릅니다. 어제 저희 한의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78배 한 할머니께서 서울역에서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 오셨습니다. 겨우 눈을 떴지만 자신이 누구인지 여기가 어디인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셨습니다. 곁에 있던 아들이 어머니, 저예요. 큰아들입니다. 하고 애타게 불러도 누구신데 저를 어머니라 부르세요? 라며 낯설어 하셨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어머님은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손주들과 화투를 치고 명절이면 온 가족이 먹을 갈비찜을 척척 해내시던 분이었습니다. 혹시 이것이 먼 나라 이야기,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뇌 속에서는 조용한 비극이 시작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안경을 어디에 두었는지 한참을 찾고 방금 했던 말을 또 하고 잘 알던 동네 가게 주인의 얼굴이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 이것은 단순한 세월의 흔적이 아닙니다. 어쩌면 치매라는 긴 어둠의 첫 그림자일 수 있습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입에서 나는 좋지 않은 냄새 때문에 사랑하는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곁에 오는 것을 꺼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찾아오는 외로움은 우리를 더욱 빨리 늙고 병들게 만듭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은 결코 그런 쓸쓸한 노년을 맞이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30년간 수천 명의 환자들을 돌보며 한의학의 지혜를 전해온 박진우 원장입니다. 저는 치매 없이 90을 넘겨도 총명함을 유지하는 분들을 오랫동안 지켜보며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결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간단하고 일상적인 것이었습니다. 홍삼, 흑마늘, 비타민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릴 6가지 방법은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분들이 제 조언을 따라 실천하고 기적과도 같은 변화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돌보던 83살의 한 할아버님이 계십니다. 2년 전만 해도 아들 이름도 가물가물할 정도로 치매가 심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신 지금은 손주들과 함께 설악산으로 단풍 구경을 가고 텃밭을 가꿀 정도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혹시 홀로 계시는 시간이 많으신가요? 자식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이 뜸하고 친구들은 하나둘 먼저 세상을 떠나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없이 지내는 날이 있으신가요? 바로 그것이 우리 뇌를 병들게 하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기억, 남은 인생,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의 행복한 시간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이 글을 절대로 중간에 멈추지 마십시오. 잠깐 걸려온 전화나 광고 때문에 이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이 생명을 살리는 지혜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도 이 글을 통해 100세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첫 번째 놀라운 진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치매가 그저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저를 찾아온 75의 한 아버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5년 전부터 부쩍 깜빡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다른 병원에서는 나이 들어서 그렇다, 치매 초기 증상이다 라는 말만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의 입안을 자세히 살펴보니 잇몸이 붉게 붓고 군데군데 고름까지 보였습니다. 저는 다른 치료보다 먼저 치과 진료를 받고 입안 위생을 철저히 관리하시라고 권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억력이 눈에 띄게 좋아진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입안의 나쁜 세균들이 혈관을 타고 뇌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특히 잇몸병을 일으키는 진지발리스균은 뇌를 직접 공격해 치매를 유발하는 주범으로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연구에 따르면 치매로 돌아가신 분들의 뇌에서 높은 확률로 잇몸병균이 살아있는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지요. 더욱 무서운 것은
입냄새가 나면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와 이야기하는 것을 피하게 됩니다. 그러면 더욱 외로워지고 그 외로움이 다시 치매를 부르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시고 입안을 자주 헹궈주세요. 하루에 물 8잔을 마시고 식사 후에는 반드시 입안을 헹구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것만으로도 치매 발병률을 30%나 낮출 수 있습니다. 제가 권하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식사 후 따뜻한 소금물로 30초간 입안을 헹궈보세요. 그리고 하루 3번 양치질할 때 안쪽까지 부드럽게 닦아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둘째, 입으로 숨 쉬는 습관을 고치세요. 코가 막혀 입으로 숨을 쉬면 입안이 건조해져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특히 주무실 때 입을 벌리는 분들은 방 안에 가습기를 틀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위산이 역류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속이 쓰리고 신물이 올라오면 입안의 환경이 산성으로 변해 나쁜 균이 더욱 잘 자랍니다. 너무 맵고 짠 음식을 피하고 식사 후 바로 눕지 마세요.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입안이 건강해야 뇌도 청춘입니다. 그래야 손주들도 할아버지, 할머니 품에 더 파고들지요. 그런데 여러분, 입안을 아무리 깨끗이 해도 혼자 고립되어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외로움 그 자체가 뇌에 독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혹시 홀로 계시는 시간이 많으신가요? 자식들은 한 달에 한 번 찾아오기도 힘들고 평생의 친구들은 하나둘 곁을 떠나 하루 종일 TV 소리만 벗삼아 지내시나요? 저는 그런 어르신들을 너무나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3배나 높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지난달에 만난 70살김 어머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5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은 멀리 살고 가끔 안부 전화만 걸어올 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나 혼자도 잘 살 수 있다고 꿋꿋하게 지내셨지만 점점 말수가 줄고 하루 종일 멍하니 TV만 보시다가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런데 6개월 전 손주가 태어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매주 손주를 돌봐주러 다니고 매일 영상통화로 자장가를 불러주고 옹알이에 대답해주면서 놀랍게도 기억력이 다시 좋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과 대화하고 노래를 부를 때 우리 뇌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뇌로 가는 산소 공급량이 30% 증가합니다. 둘째, 기분을 좋게 하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셋째, 뇌의 전 영역이 활발하게 움직이며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동네 복지관 노래교실에 꾸준히 참여했더니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치매 발병률이 무려 70%나 낮았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2~3시간 함께 노래 부르는 것만으로도 이런 기적 같은 효과가 나타난 것이죠. 우리나라의 원로 희극인이나 국악인들을 보세요. 90이 넘어도 정신이 맑고 유머를 잃지 않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매일 누군가와 한마디라도 나누세요. 가족이 멀리 있다면 이웃이라도 좋습니다. 아파트 경비 아저씨, 동네 빵집 아주머니와 오늘 날씨 참 좋네요. 건강은 어떠세요? 하고 인사를 나눠보세요. 그 한마디가 잠든 뇌를 깨웁니다. 둘째, 노래를 흥얼거리세요. 설거지할 때, 산책할 때, 목욕할 때 옛 노래라도 좋습니다. 고향의 봄, 아리랑 같은 노래의 가사를 떠올리려 애쓰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뇌 운동이 됩니다. 셋째,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세요. 서예, 민화 그리기, 장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단, 혼자 하지 마시고 동네 경로당이나 주민센터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넷째,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멀리 살아도 영상통화라도 자주 하세요. 아이들과 함께 웃고 떠드는 것만큼 좋은 치매 예방약은 없습니다. 아이들의 밝은 에너지가 여러분의 뇌를 젊게 만듭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합니다. 고독은 만병의 근원이고 사람과의 만남은 최고의 보약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워 다 귀찮아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뇌는 우리가 포기하는 순간부터 늙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과 어울리고 활발하게 살아도 밤에 잠을 설치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됩니다.
뇌의 가장 중요한 청소 작업은 바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밤에 잠이 잘 오십니까? 자다가 소변 때문에 자주 깨시나요? 아침에 일어나도 잔 것 같지 않고 머리가 무겁지 않으신가요? 82살의 조 아버님께서 제게 이런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박 원장, 나는 잠이 너무 얕아서 옆집게 짖는 소리에도 깨. 그러고 나면 날이 셀 때까지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낮에는 하루 종일 멍해. 이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치매로 가는 고속도로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깊은 잠에 빠졌을 때 뇌 속에서는 놀라운 대청소가 시작됩니다. 낮 동안 쌓였던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치매 유발 독소들이 싹 씻겨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얕게 자거나 자주 깨면 이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뇌의 쓰레기가 점점 쌓여 치매의 첫 단추가 끼워지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조 아버님은 제가 알려드린 대로 잠자는 환경을 바꾸고 나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2년 전부터 심해졌던 건망증이 눈에 띄게 좋아진 것입니다. 어떻게 바꾸셨을까요? 첫째, 침실을 완전한 어둠으로 만드세요. 작은 시계 불빛, 텔레비전의 대기 전력 불빛도 모두 가리세요. 암막 커튼을 치고 필요하다면 수면 안대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과 TV를 멀리하세요. 화면에서 나오는 푸른빛, 블루라이트, 은 뇌를 각성시켜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대신 조용한 국악을 듣거나 책을 읽으세요. 셋째, 침실 온도를 18도에서 20도 사이로 약간 서늘하게 유지하세요. 너무 덥거나 추우면 자다가 깨기 쉽습니다. 그리고 가습기를 틀어 습도를 50에서 60%로 맞춰주세요. 코가 건조하면 입으로 숨쉬게 되어 숙면을 방해합니다. 넷째, 수면제에 의존하지 마세요. 수면제는 뇌를 강제로 잠들게 할 뿐, 뇌 청소가 일어나는 깊은 잠 단계에 이르는 것을 방해합니다. 정말 필요하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고 대추차나 따뜻한 우유처럼 자연스럽게 잠을 유도하는 방법을 찾으세요. 다섯째, 낮에 햇볕을 쬐세요. 오전 10시에서 12시 사이에 30분 정도 산책하면 밤에 잠을 부르는 멜라토닌 호르몬이 잘 분비됩니다.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바로잡아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장 건강입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먹는 음식이 장에서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을 만들고 이것이 뇌로 가서 잠을 재우는 멜라토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장이 건강해야 잠도 잘 자고 치매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김치, 된장, 청국장 같은 발효 음식을 꾸준히 드시고 채소도 충분히 섭취하세요. 조 아버님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장님, 이제 밤에 푹 자니까 낮에 머리가 아주 맑아. 손주들이 와도 같이 장난칠 기운이 난다니까.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잠은 치매를 막는 가장 중요한 보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잠을 잘 자도 잘못된 음식을 먹으면 뇌가 서서히 망가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무엇을 먹느냐가 더욱 중요해지는데 혹시 이 나이에 뭘 가려 먹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런 생각이 바로 치매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하지만 오늘 희망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80살 박 어머님은 3년 전부터 깜빡깜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식단을 바꾸고 나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이분은 그동안 나이 들면 고기 먹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밥과 나물 위주로만 식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권해드린 음식들을 드시기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기억력이 확연히 좋아지셨습니다. 지금은 복잡한 명절 음식도 척척 해내시고 손주들 숙제도 봐주실 정도입니다. 어떤 음식들이 이런 기적을 만들었을까요? 첫째, 검은 콩과 들깨를 드세요. 검은 콩과 들깨의 풍부한 레시틴 성분은 뇌세포를 활성화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킵니다. 밥에 넣어 드시거나 갈아서 우유와 함께 드셔도 좋습니다. 둘째, 들기름이나 올리브유를 사용하세요. 좋은 기름에 풍부한 오메가-3는 뇌의 염증을 줄이고 치매를 막아줍니다. 나물을 무칠 때 참기름 대신 들기름을 써보세요. 셋째, 등 푸른 생선을 즐겨 드세요. 고등어, 꽁치, 삼치 같은 등 푸른 생선은 뇌 건강에 필수적인 DHA가 풍부합니다. 일주일에 2~3번은 식탁에 생선을 올리세요.
넷째, 강황, 카레, 을 가까이 하세요. 카레의 노란 성분인 커큐민은 뇌에 쌓인 독성 단백질을 청소해 줍니다. 인도 사람들의 치매 발병률이 낮은 이유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단백질입니다. 고기, 생선, 달걀, 두부를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박 어머님처럼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 들면 고기를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것은 정말 위험한 착각입니다. 우리 뇌의 60%는 지방이지만 나머지 대부분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뇌가 제대로 기능할 수 없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완벽한 건강 밥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현미밥 반 공기에 두부 반모, 그리고 달걀찜을 드세요. 점심에는 보리밥에 고등어구이 한 토막과 여러 가지 나물 반찬을 곁들이세요. 저녁에는 닭가슴살 샐러드에 견과류 한 줌을 얹어 드시면 완벽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매일 이렇게 챙겨 드시기 어려우시죠? 그럴 때는 종합 비타민을 꼭 챙겨 드세요. 특히 비타민 B군, 비타민 D, 오메가-3는 뇌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좋은 음식을 먹는 것만큼 나쁜 음식을 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설탕, 과자, 탄산음료, 라면 같은 가공식품은 뇌의 독과 같습니다. 박 어머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장님, 음식을 바꾸니 머리만 맑아진 게 아니라 온몸에 기운이 돌아요. 이제 손주들 밥 해주는 게 제일 큰 기쁨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몸에 무서운 병이 숨어 있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특히 췌장암은 증상이 거의 없어 더욱 위험합니다. 하지만 미리 알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이런 증상이 있으셨나요? 등이 묵직하게 아프거나 소화가 계속 안 되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살이 빠지는 증상 말입니다. 절대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췌장암이 보내는 숨겨진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작년에 저를 찾아온 68배 최 사장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3개월 전부터 등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들어 그러려니 하고 파스만 붙이고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니 눈 흰자위가 노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소변 색깔도 진한 갈색으로 바뀌었고요. 그제야 급히 병원을 찾았는데 췌장에서 혹이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일찍 발견한 덕분에 수술로 완치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나이 탓이겠지 하고 6개월만 더 미뤘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췌장암을 조용한 암살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증상이 거의 없어 발견했을 때는 이미 손쓰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신호를 미리 알고 있으면 충분히 일찍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등 통증을 무시하지 마세요. 특히 명치 끝에서 등 쪽으로 뻗치는 듯한 통증이 계속되면 검사를 받아보세요. 밤에 더 심하고 허리를 앞으로 숙이면 통증이 좀 나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둘째, 소화불량이 계속되면 의심하세요.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설사를 하거나 변에 기름이 뜨고 냄새가 심해진다면 췌장 기능에 문제가 생겼을 수 있습니다. 셋째, 갑자기 당뇨가 생기거나 기존의 당뇨가 악화되면 검사하세요. 췌장에서 인슐린을 만드는데 암 때문에 이 기능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넷째, 이유 없는 체중 감소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특별히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는데 한 달에 2-3kg씩 빠진다면 이것은 몸이 보내는 매우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여기서 제 경험상 말씀드리면 극심한 스트레스, 즉 화병이 췌장을 병들게 할 수 있습니다. 최 사장님도 사업 실패로 몇 년간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은 미리 알고 예방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담배는 반드시 끊으세요. 흡연은 췌장암의 가장 확실한 위험 요인입니다. 둘째, 과음을 피하세요. 매일같이 마시는 술은 췌장의 염증을 일으키고 이것이 암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셋째, 당뇨를 잘 관리하세요. 단 음식, 흰쌀밥보다는 현미나 잡곡밥을 드세요. 넷째, 50세 이후에는 1년에 한 번씩 복부 초음파나 CT 검사를 받으세요. 최 사장님은 이제 완전히 건강을 되찾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박 원장님, 일찍 발견해서 정말 천운입니다. 이제 손주들과 여행 다니며 남은 인생을 하루하루 소중하게 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검사 받는 것이 무섭다고 하시는데
모르는 채로 지내는 것이 훨씬 더 무서운 일입니다. 일찍 발견만 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건강 관리를 열심히 해도 우리 모두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을 맞이합니다. 그렇다면 그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갑작스러운 질문이지만 혹시 자신의 마지막 모습을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원장님, 그런 무서운 생각을 왜 해야 합니까?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오히려 남은 삶을 더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엘다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건강할 때 미리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못다 한 진심을 나누는 것입니다. 저는 30년간 수많은 분들의 마지막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평온하게 눈을 감는 분들과 그렇지 못한 분들의 차이입니다. 작년에 89의 나이로 돌아가신 서 어머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마지막까지 정말 평온하셨습니다. 가족들을 한 명씩 불러 고맙다, 사랑한다는 말을 남기시고 내가 살아온 90년이 참으로 행복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원장님, 나는 후회가 없어요. 할 말은 다 했고 사랑도 충분히 주고받았으니 이제 여한이 없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아직 할 일이 많은데 죽고 싶지 않아,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라며 괴로워하십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평온하게 떠나시는 분들은 살아계시는 동안 삶을 잘 정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매듭짓고 자신만의 의미를 찾으며 사셨습니다. 반면 그렇지 못한 분들은 아쉬움과 후회가 너무나 많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아름다운 마무리를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매일을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보세요.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지금 하려는 일을 할 것인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정말 소중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둘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표현하세요.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는 말을 아끼지 마세요. 내일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자식들에게 너희가 있어서 내 인생이 참 행복했다고, 손주들에게 너희는 할비의 가장 큰 보물이다 라고 자주 말해주세요. 셋째, 용서하세요. 마음속에 오래 담아둔 원망이나 후회는 이제 그만 놓아주세요. 그 무거운 감정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남을 용서하는 것만큼이나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나는 최선을 다했어 라고 스스로를 다독여주세요. 넷째, 의미 있는 일을 하세요.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생각해 보세요. 동네 화단에 꽃을 심거나 젊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지혜를 들려주거나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해보세요. 결국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돈도, 명예도, 건강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군가를 위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사랑을 얼마나 주고받았는가, 얼마나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보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이 긴 글을 끝까지 읽으신 여러분은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소중한 인연입니다. 치매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입안을 청결히 하시고 사람들과 어울리시고 깊은 잠을 주무시고 좋은 음식을 드시고 정기 검진을 받으시고 매일을 감사하며 사세요. 그리고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세요. 오늘 들은 이야기를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꼭 들려주세요. 건강 정보는 나눌수록 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100세를 넘어 그보다 더 오래오래 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귀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6가지 이야기 중에서 단 하나라도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를 가져온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댓글로 어떤 이야기가 가장 마음에 와 닿았는지, 어떤 방법부터 실천해 보실 것인지 남겨주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질문해 주시고, 다음에는 100세까지 무릎 아프지 않고 걷는 비결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두세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사랑합니다.